먼저 기본적으로는 구평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갈 만한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혼돈에 다들 휩싸이고 있죠. 그래서 기사들도 보면 자극적으로 2021학년도 수능 물수능이 되나, 재학생 재수생 격차 심하다. 그리고 도내 학생들, 여기는 이제 어떤 돈지 밝히진 않겠지만 6월 모의고사 결과 중위권하고 상위권 격차가 커져. 그리고 6월 모평 양극화 심화, 비대면 학습 격차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기사들이 막 올라오면서 재학생과 재수생, 상위권과 중위권 서로의 프레임을 씌워서 서로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것들로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밀하게 따져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평부터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 확실히 최상위권 밀도가 감소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본에서는 국어의 최상위권이 감소했어요. 어떻게? 아마 이게 상위권 입시에는 엄청난 눈치 싸움이 될 거고, 이게 우리 중위권으로 내려온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한번 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9평하고 올해 9평하고 1컷이 똑같고 2등 컷도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3컷도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번에는 딱 봤을 때 표본의 밀도가 거의 비슷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작년 9평의 100점 인원은 529명, 올해 9평의 100점 인원은 234명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수험생 수가 감소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정시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100점은. 네. 즉 요런 인원들을 쭉 봤을 때 오히려 89점이라 80점까지 내려오면 17%, 18%. 오히려 중위권들은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 최상위권 수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 중위권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게 더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권 그게 벌어진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수학 가형 볼게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2등급 점수가 올라가고 3등급 점수도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잘 보면, 잘 보세요. 84점 정도 인원은 어때요 지금? 잘 보면 100점은 오히려 올해 9평이 작년 9평보다 훨씬 많아요. 한 1.6배 정도 많습니다만, 하지만 84점대는 오히려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 네. 역시 혹은 76점대라든가 60점대, 즉 한 2등급, 3등급 언저리, 3등급에서 4등급 사이, 4등급에서 5등급 이 언저리들은 사실상 인원은 비슷하다고요. 100점은 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가거나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표본이 크게 많아졌다거나 적어졌다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학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볼게요. 영어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 보면 작년 9평과 올해 9평을 보면 1등급 인원은 거의 비율이 비슷한데 2등급 비율이 크게 감소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문제가 2등급이 풀기에 어렵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본 수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2등급을 맞출 수 있었던 인원, 즉 80점대 초반 애들이 70점대 후반으로 밀려서 3등급 된 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서 3등급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3등급에서 2등급이 됐을 때 파괴력이 큰 학교들이 있다.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그 부분을 필시적으로 꼭 인지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80점 경계에 있는 우리 친구들, 80점 경계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은 진짜 영어 공부 시간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EBS 달달 외워서라도 최대한 수능 시험장에서 연계를 최소한 2문제, 3문제 이상 느껴서 78점 맞을 거를 81점, 83점 이렇게 맞아서 꼭 2등급을 맞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인별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교마다 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나 혼자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그 국민대하고 세종대하고 둘 다 붙었다라고 하면 국민대를 가겠다 하는 사람은 이쪽 손으로 들어주시고요. 세종대를 가겠다 하는 사람은 이쪽 손 들어보실래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다들 뻘쭘하게 안 들고 있니? 오케이. 조금 화면이 좀 느린데 갑자기 인터넷이 느린. 오케이. 됐으면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국민대가 많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입결이 국민대가 더 높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수능 점수를 잘 보면 국민대가 유리하고 세종대는 아니요 국민대가 더 어렵고 세종대가 쉽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영어는 1등급이고 탐구는 2등급인데 국어 수학은 3등급 4등급이에요. 이러면 국민대는 사실 거의 못 가요. 그런데 세종대는 네, 거의 다 가요. 그것도 최초 합격으로. 국어를 4등급 끝자락을 맞고 원점수로 따지면 60점대를 맞고 수학이 3등급이어도 네, 우리 학생들 인서울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 학생들 인서울 하려면 무슨 뭐 꼭 국어를 92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세종대가 국민대보다 가는 게 훨씬 쉽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둘 다 높은 2등급이에요. 근데 영어는 3등급을 맞고 과탐을 4등급을 맞았다. 이 친구는 국민대는 거의 다 최초 합격하는데 오히려 세종대는 더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학교별로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승세단 라인에서도 점수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민대가 유리하고 숭실대가 유리하고 세종대가 유리하고 단국대가 유리한 거지 무조건 국민대 숭실대가 더 빡빡하고 세고 세종대 단국대가 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사실적으로는 국어 수학을 잘 봤으면 국민대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과탐을 잘 봤으면 세종대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케이. 국어가 6등급이고 수학이 이제 4등급이야. 네. 그리고 과학도 2등급 정도인데요. 이 정도 점수를 받아도 세종대를 갈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세종대가 낮은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는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랑 과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국어 6등급 맞아도 수학 4등급 맞아도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게 입시예요. 우리 학생들 그냥 3등급 4등급이면 그냥 인생 포기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당연히 우리 학생들 최선의 공부를 다해서 좋은 수능 성적을 맞고 대학을 가면 제일 좋지만 네. 수능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수능 끝나고 와서 이도에 찾아오면 네. 어떻게든 최대한 보내주려고 노력할 테니 아까도 지현이 얘기했지만 무조건 기억합니다. 이과 영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생각보다 영어를 2등급 혹시라도 1등급을 맞게 되면 생각보다도 갈만한 대학교들이 열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랑 상명대랑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과 같은 경우는 광운대가 좀 상명대보다 광운대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은
전부 한국사를 제약은 전부 33333333 등급을 맞아요. 이러면 뭐 광운대도 거의 다 가고 상명대도 거의 다 가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탐구 하나를 아까 조진 거예요. 탐구 하나 조져서 5등급이 됐다. 그러면 광운대는 안 돼도 상명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상명대는 탐구를 한 과목 보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 탐구 한 과목만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친구는 탐구 한 과목을 망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진입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게다가 상명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표준 점수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른 과목이 어려워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면 또 유리해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못 봤어도 표준 점수 높은 과탐 한 과목을 잘 봤다면 오히려 상명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볼게요. 어차피 뭐 숭실대나 뭐 성신여대나 뭐 특별한 어떤 선호도를 떠나서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점수 국어 4, 수학 3, 영어 2, 탐구 3 정도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사실 숭실대는 거의 못 가고 성신여대는 거의 다 가요. 역시 성신여대보다 숭실대가 높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학생 국어 잘 받고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과탐 3등급이 되면 숭실대는 거의 되는데 성신여대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숭실대랑 성신여대랑 비교하면 숭실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성신여대는 백분위를 반영하며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조금 보기 때문에 국어 잘 본 애들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 보고 국어를 못 봤으면 성신여대가 유리합니다. 네. 성신여대가 되게 영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성신여대를 손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를 잘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이면 또 영어가 2등급이면 잘 가고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이면 국어가 5등급이어도 갈 수도 있어요. 성신여대. 네. 그만큼 학교별로 그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인재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하는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어를 잘 보고 국어를 못 봤다면 성신여대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산대랑 이제 경북대 그래도 우리 누구를 일단은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우리 경상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물어봐야겠지. 오케이. 우리 조민혁 학생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에 부산대랑 경북대를 갈 수 있으면 어디를 더 선호해? 아무래도 이 대구인데 너무 큰일 난데? 대구다. 경북대를 가겠죠? 경북대 갈 거면 오케이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난 부산대를 가겠다 하면 X. 역시 경북대네요. 오케이. 아무래도 이게 적당하게 한 울산, 창원도 약간 너무 부산 쪽이다. 어디 보자. 우리 울산이 있나? 울산이 없네. 울산이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산대랑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서는 그래도 거의 투탑을 달리고 있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 가려면 사실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특히 경상권 학생들 잘 들어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3등급 중반 정도 맞아도 네, 부산대랑 경북대랑 갈 수 있는 과들이 꽤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갑니다. 만약에 내가 올 2등급을 찍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부산대, 경북대, 물론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이런 데는 빼더라도 웬만한 과들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모든 과목 2등급 찍으면. 즉 올 3이어도 부산대, 경북대를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다른 지방 거점으로 이거 지금 4등급, 3등급인데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백분위가 지금 70대 중후반이에요.
3등급도 다 아슬아슬한 3등급을 맞아도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특히 우리 지방에서 웬만하면 서울 가는 것보다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정시로 가는 게 수시로 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너무 막연하게 정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 지금 내가 3등급대를 맞고 있으면 좀 더 빡빡하게 열심히 해서 2등급대로 올려서 꼭 서울 쪽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형가탐, 나형가탐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색을 칠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나형을 했을 때 별로 불리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형 가산점들이 있잖아요. 10%막 이렇게들 막 있고 5%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학교 반영 방법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와 동덕여대 가형 가산점 10%나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분위 1을 반영합니다. 동덕여대는. 그러면 가형으로 100분위 1을 80을 받으면 나형 88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형도 80이면 3등급이고요. 나형도 88이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산점을 10%를 줘도 똑같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가형 3등급 받는 거랑 나형 3등급 받는 거랑 어떤 게 공부 난이도가 더 클까요? 사실은 가형 3등급 받는 게 나형 2등급 받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형가탐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웬만하면 가형 가산점이 10% 있어도 나형으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생각보다 나형 가탐으로 갈 수 있는 요 학교들을 보면 가형 가산점을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고대랑 서강대 정도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게다가 10%도 안 무서운데 5%?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형 가산점이 좀 제일 빡빡한 학교들은 여기는 없는 건데 부경대 같은 학교들이 빡빡하거든요. 이제 그런 대학교 막 이제 부경대 20%이 정도면 이제 게다가 부경대는 표준 점수 보기 때문에 가형 5등급이 나형 2등급을 이겨요. 아까 그 정도 되면 뭔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외에는 웬만한 학교들은 나형 가탐이 이렇게 가형 20% 주는 거 외에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나형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거점 국립대들 같은 경우가 특히 가형 가산점을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방거점 국립대는 그냥 우리 이과 받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형만 고집하면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나형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목록들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입결 흐름 차트라는 거를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가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 학과별로 입결 순서들은 바뀐다.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눈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보면서 유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2019학년도에 굉장히 빵꾸가 많았어요. 그 빵꾸가 왜 많았는지를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입결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유를 설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낮에도 들었던 친구들은 앞학 학교는 설명했고 이제부터 볼게요. 국민대 한번 볼게요. 국민대학교는 평균 100분위가 한 89에서 83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이 3등급 초중반이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2등급 커트라인 정도 맞으면 평균 89 정도 맞으면 웬만한 과를 다 가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전체 그래프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작년에 국민대가 많은 과들이 빵꾸가 났어요. 응용화학이라던가 임산생명이라든가 이런 데가 빵꾸 났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데 쓰잖아요.
이런 과들을 학생들이 이걸 보고 여기가 입결이 낮으니 여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몰리면서 올해는 이렇게 약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11월 중에 학교별로 3년치, 즉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바뀐 지 3년 동안의 입결 흐름표를 저희가 다 각각 센터에 다 부착해 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작년에 국민대들이 많은 과들이 뚫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즉 아니 올해는 조금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입결이 내려가고 있고 대략적으로 3등급 초반 정도면 모든 과목이 평균적으로 평균 백분위가 80대 후반이면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 부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높았던 과가 있어요. 그죠? 이 굉장히 높았던 이 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즉 작년에 훅 떨어졌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교점이 생겼다. 이렇게 교점이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입결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입결의 순서가 똑같다면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야지. 똑같이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절대 평행하지 않습니다. 매년 학생들의 선호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애들이 빵꾸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 즉 이런 과들은 올해는 이렇게 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도 보면 평균 백분위가 80대 중반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대랑 숭실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80대 중반 정도의, 즉 3등급 초반 정도의 평균 성적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울과기대. 과기대 같은 경우 여기 높은 두 과는 여기 나와 있는 ITM이랑 MAD라는 그냥 특성화과라서 조금 높고요. 나머지들은 역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추세예요? 지금 우하향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과기대 같은 경우도 원래 80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던 입결들이 올해는 80대 초반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결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수험생 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거의 유사하게 내려간다고 하면 올해는 80대 초반, 3등급 중후반으로도 서울과기대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과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평균 백분위가. 수험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역시 한양대 에리카도 80대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 높았던 과들이 훅 꺼져버리는, 그래서 요 빵꾸가 났던 과들은 아마 올해는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종대 아주 이과 뭐예요? 정보보호학과예요. 2018학년도에 엄청 높았던 이과가 작년에는 빵꾸가 났습니다. 재작년에는. 하지만 그 빵꾸가 난 소리를 듣고 애들이 몰려들어서 다시 회복한 케이스예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았다가 빵꾸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이도 가장 높은 과가 87.1이었고 평백이 그다음에 85.8, 83. 즉 전반적으로 세종대 같은 경우 입결 흐름이 자체로 봤을 때 역시 세종대도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략 80대 초반 정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학교들은 내가 모든 과목이 3333이어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 똑같죠? 많이 내려왔어요. 단국대는 오히려 70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과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충분히 이 아래쪽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수험생 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입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떨어진 것들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들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상으로 봤을 때 평균 백분위 80점 정도, 그러니까 3등급 후반이어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요과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돌에서 이과를 뚫어서 간 친구가 있었어요. 진학사 기준으로
두 칸이었고요. 네. 두 칸이어서 그러니까 보통 진학사 기준 두 칸이면 붙을 확률이 한 10% 미만이었는데 이 친구 예비 4번 받고 1차로 추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 점수가 더 낮은 거예요. 그렇게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등급이랑 4등급이 섞여 있었는데 네. 334, 34였는 43334였어요. 네. 그래서 이 단국대 고분자공학과를 붙어서 갔습니다. 가천대도 간당간당한 점수였는데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들을 잘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운대 역시 이 수험생의 하락, 그 수험생 감소의 역할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역시 합격자들의 분포는 평백 82부터 70대 중반까지 딱 어느 정도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등급 대 후반이어도 광운대 공대를 충분히 가볼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대학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다 2등급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3등급만 있어도 가요, 우리 친구들. 3등급 맞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이렇게 내려온 과들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 요 위쪽 과들 중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과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지대가 작년에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명지대 보면은 원래는 그래도 80대, 70대 후반에 걸쳐있던 게 거의 60대까지 내려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명지대가 원서 쓸 때부터 빵꾸심조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명지대는 회복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회복하는 수준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백분이 7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하면 3사, 3사 섞여 있어도 아마 명지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명지대를 수시로 가려면 내신이 2등급 대 초반이어야 되거든요. 2등급 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감안하면 정시가 무작정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만 잘하면 오히려 수능 공부 잘하면 오히려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쉬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도 역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80 언저리라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학교들은 평균 100분위가 90이 넘는 막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도 내 과목의 100분위가 80대가 찍혀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웬만하면 서울로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100분위가 거의 80대 후반이었지만 작년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수가 감소했는데 그만큼 모수가 줄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여학생들밖에 없으니 더 줄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신여대는 입결의 하락을 크게 좀 맛봤어요.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한 80대 초반 정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등급 수준이어도 성신여대를 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요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화학과 같은 경우는 2018학년에 빵꾸 나서 2019년에 확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제 피트가 이제 없어짐에 따라서 결국 또 직격탄을 맞은 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여대도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방법까지 써가면서 길을 써서 했지만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과목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3등급 후반 100분이 70대 후반이어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가 됐어요. 부산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권 학교들 뿐만이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전형적으로 갖고 있고 이 하락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며 이게 굉장히 조밀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팀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산대 공대 같은 경우는 거의 2등급을 맞아야 갈 수 있는 학교부터 4등급을 맞아도 갈 수 있는 학교까지 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부산대 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과가 많기 때문에 높은 과와 낮은 과 차이가 점수가 엄청나요. 4등급이어도 갈 수 있는 과가 있고요. 그리고 2등급 원저리를 맞아야 갈 수 있는 과들도 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경북대 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북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거 모바일 공학과 빼고 이런 거 빼고 어쨌든 여기도 평백 90. 근데 경북대가 부산대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커요. 그래서 뭐 평균 백분 60대, 70대까지도 내려왔다. 그러니까 4등급 대여도 경북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4등급 대여도. 내가 잘 원서 쓰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친구들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 충남대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전반적인 입결이 쭉 낮아지고 있고, 부산대, 경북대보다는 좀 낮게 맥스가 평백 한 85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몇몇 과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100분위가 50, 60. 그러니까 거의 뭐 4등급 끝자락. 이어도 갈 수도 있어요. 전남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남대 같은 경우도 기공 말고는 이 과들 같은 경우는 평균 백분위가 80대 중반에서부터 어디까지? 70대 초반, 60대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 지금 충장로에 있는 학생, 그리고 창원에 있는 학생, 뭐 그리고 전주에 있는 학생,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각자 그 근처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로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들은 무조건 확보를 하고 나서 무조건 확보를 하고 나서 정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공부를 할 때 목표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이거 당일 다 떼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몇 점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학생이 원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럼 내가 그 정도 수준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는지에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만큼 공부하는 거죠. 내가 꼴인지 점도 모르고 달리기를 하면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수학이 84점 정도면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어. 그러면 84점 맞을 만큼만 공부하면 되지. 굳이 막 킬러 문제 풀려고 하고 드릴 풀려고 하고 뭐 실무 풀면서 21번 도전해보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에너지 쓸 바에 차라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탐 잘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항상 질문하는데 과연 수학 92점 맞는 게 더 쉬울지 과탐을 45점 맞는 게 더 쉬울지 가성비가 동일한데 과연 어떤 걸 선택할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대학교를 가기에 꼭 필요한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과 학생들 과탐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세요. 수학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그래도 지금 남은 시간에 절대 킬러 문제 못 푸니까 참고로 저 수학 강사 출신이고 전공도 수학과예요. 그런데도 수학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수학 공부 많이 해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확률이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이과라고 해도. 영어 하시고 과학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수능 때, 정시 때 어떻게든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이돌에서 지금 실전 바이오 리듬이라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종치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사실 거의 안 해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프로젝트도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국어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한테만 해줬던 정영경 쌤 거 그리고 영어는 시대인재 조은정 쌤 거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적표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QR코드로 해가지고 빠른 채점을 하면 우리가 등급 컷도 다 내주고 성적표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이감 쓰는 학생들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성적 처리한 학생이 100명이 안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지. 우리는 목요일날 시험 본 걸 바로 월요일날 이렇게 성적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석차가 몇 등이고 어떻게 되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대치동 형강에서 보는 체감 난이도는 대치동 상위권 학생들만 보는데 그 체감 난이도가 올바르겠냐는 거지. 이들 전국에 있는 50개 센터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 그냥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느꼈던 체감 난이도도 보고 그걸 통해서 자체 보정 등급 컷. 참고로 제가 이돌 학생들 4월 덕프 1,200명부터 9평 응시자 3,500명, 10월 덕프 2,700명까지 총
만 건 이상의 학생들의 표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돌 학생 자체만으로도 이미 보정 등급 컷이 나와 있고, 이 보정 등급 같은 경우도 이감한테 보정받고, 실질적으로 이감을 진행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오답률 탑5에 관련된 피드백까지 이감에서 직접 이돌을 위해서 해줍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이돌이 제일 먼저 시험 봐요. 지금 아마 내일 시험 보게 될 8회차, 시즌2 8회차 다른 학원 대치동에서도 토요일 날 봐요. 아직 발송도 안 돼서 시험지. 그런데 제가 이감 팀장님한테 특별히 요청해서 이돌만 제일 먼저 발송이 되고, 네, 제일 먼저 단체로 시험 보는 곳이 이돌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딜한 이유는 뭐다? 내가 최대한 우리 이돌 학생들 열심히 풀게 해서 그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들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감에서 자체하는 데이터 합쳐서 성적 처리를 해보자라는 걸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시험 보고 땡해버렸어요. 내가 그거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 표본 가지고 내가 성적 내줄 테니 같이 빠른 시점 하면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QR코드 받은 거 있을 테니까 그거 해서 찍어서 빠른 시점 그 번호 입력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성적표도 나가고, 그리고 추가 이감에서 추가 피드백 자료까지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학도 나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준킬러 문제도 따로 주고, 피드백 자료도 따로 주고, 모의고사 문제 나가는 것만큼 문제를 또 줘요. 모의고사 한 회차가 5,500원밖에 안 되는데 제일 싼 데도 더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피드백 자료 직접 선생님한테 받고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직접 라이브 강의도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몰라. 우리가 성적 처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어 같은 경우 단순 절대평가뿐만이 아니라 평가원이 지향하는 1등급 인원 7에서 8%, 지향하는 2등급 20% 내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시험은 75점이더라도 2등급 수준이라고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표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일 시험 보는 것도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언급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일 실반 시간에 참여하고 성적을 입력하면 아까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성적표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1월 12일 날에는 모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할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아마 공지가 나갈 거예요. 특정 센터는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직접 OMR 카드로 해서 역시 성적 처리, 성적표도 발급을 해서 실전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 이외에 공간이 넓은 센터들이 있어요. 따로 시험장 있는 센터들을 진행할 거고, 추후로 신청자가 많으면 네, 강의실 빌릴 겁니다. 그냥 컨텐츠 들고 있는 애들은 전부 무료로 해줄 거니까 강의실 빌리는데 50만 원이 들러도 빌려줄 테니까 최대한 열심히 한번 시험 보고, 학교 프로젝트도 없는데 시험 보는 실전 분위기 만들고 싶다는 학생들 센터 많으면 무조건 모아줄 테니 그 근처 뭐 대구 수성구에서 한 30명 보겠다. 그럼 강의실 빌려줄게요. 창원 상담센터에서도 한 20명, 30명 보겠다. 그럼 그 근처에 강의실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최대한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보기에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맞춰줄 테니 최대한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결국 제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보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아까도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능 끝나고 정식 컨설팅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8시부터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논술이라든가 면접 같은 학교별 고사를 보러 가는 친구들이 과연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수능 끝난 저녁 8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능 끝난 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21시간 동안 밤새서 350명 학생들을 상담해서 논술 보러 가다가지고 가채점 상담을 다 해줬고요. 성적표가 나와도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무료로 일단 상담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상담해서 나 대치동까지 오겠다는 학생들은 대치동 오면 또 네,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정식 컨설팅도 해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정식 컨설팅을 유료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 수능 잘 봐서 선생님 저 진학사에 넣어봤더니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전부 7칸, 8칸이에요. 아 그래? 그럼 그냥 대충 빨리 쓰고 나중에 합격증 받으면 연락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식 컨설팅을 1도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를 그냥 눈치 싸움하지 않고 가슴 졸이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에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우리 학생들도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